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0년 차 딸 하나 두고 있는 40대 직장인인데요. 남편이랑 같이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하루 종일 붙어 있거든요. 바람 피거나 한눈 팔 수 없을 만큼 24시간 하루 종일 마주치고 한 공간에 붙어 있으니까 알 수 있잖아요. 남편이 이상해지는 순간을요. 옆집에 제 또래로 보이는 여자가 이사 왔는데 이혼녀라는 소문이 났어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동네 엄마들끼리 옆집 여자를 이혼녀라고 부르고 있었는데요. 옆집에 이혼녀가 이사 온 뒤부터 남편이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혼녀가 진짜 연예인 뺨칠 정도로 너무 예쁘고 날씬했거든요. 남편이 자꾸 옆집 이혼녀를 쳐다보길래 안 좋은 예감이 들었죠. 그런데 뭐 쳐다볼 수 있잖아요. 의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은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말이라 모처럼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집안에 있던 남편이 사라졌어요. 복도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리길래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쳐다봤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옆집 이혼녀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니까 남편이 이러는 거 있죠? 화장실 전구가 나갔다고요? 경비원 부를 필요 없어요. 경비원 아저씨 바빠 보이시던데 제가 해드릴게요. 전구는 제대로 샀냐? 옆집 이혼녀 손도 슬쩍 잡길래 순간 두 눈을 의심했어요. 이혼녀 손에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거든요. 비닐봉지를 벌린 게 아니라 이혼녀 손을 잡고 벌리더니 안에 들어있던 전구를 확인하더라고요. 집 안에 들어가서 전구를 맞게 샀는지 봐야겠다며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문을 열고 이혼녀에게 아는 척을 했죠. 안녕하세요. 옆집 사시는 분이죠? 무슨 일 있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아무렇지 않게 웃어 보였는데 남편이 깜짝 놀라서 얼른 이혼녀 손을 놓더군요. 이혼녀도 이런 상황이 난감했는지 남편이랑 제 눈치를 보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잠시 어색한 기류가 흐르고 이혼녀가 도망치듯 자기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남편을 획 노려봤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남편이 찔려서 이러더라고요. 아니, 옆집 아줌마가 도와달라고 하길래 말해본 거야. 왜 그런 표정을 줘? 난 옆집 사람이랑 말도 못하나. 누가 보면 바람이라도 피운 줄 알겠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제가 아주 남편 드잡는 사람처럼 말하니까 열받더라고요. 이번엔 참지 않고 남편에게 제대로 말해뒀어요. 당신이 해놓고 찔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추근덕대는 거 다 보여. 외간 여자 손을 잡긴 왜 잡아? 지가 한 짓이 있는데도 남편이 도리어 제게 화를 냈어요. 저보고 왜 이렇게 예민하냐고 핀잔을 주면서 이런 말을 했죠. 역시 내 예상이 맞았지? 당신 눈빛부터가 이상했어. 난 뭐 옆집 사람이랑 말도 하지 말고 도와주지도 말라는 거야? 옆집 아줌마가 당신보다 예뻐서 그래? 질투하는 거지? 지가 의심받을 짓거리를 해놓고 저한테 뭐라 하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남편이 제 앞에서 계속 까불길래 으름장을 놨어요. 지금 옆집 아줌마가 예뻐서 질투한다는 말이 왜 나와? 당신이 잘못한 거야. 내가 아랫집 아저씨한테 그랬다고 생각해봐. 우리 애가 보고 뭐라 생각하겠어? 마침 저희 애가 현관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거든요. 싸우지 말라고 말리는데 남편이 그걸 보고 양심에 찔린 것 같아요. 바로 깨갱하더니 조심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궁시렁대더군요. 솔직히 옆집 이혼녀가 뭘 하지는 않았잖아요. 남편 행동이 문제였지. 이혼녀가 워낙 눈에 띄어서 제가 의식하는 것 같길래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남편이랑 저, 딸 셋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갑자기 이혼녀 생각이 나서 제가 먼저 일어나서 인터폰을 봤어요. 제 예상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녀를 보곤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열어주려고 했어요. 제가 보란 듯이 남편을 밀어내고 문을 열어줬는데 옆집 이혼녀가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혹시 남편분 담배 피세요?
복도에서 피지 말고 밖에서 펴주세요. 복도에서 담배꽁초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번에도 남편분께 말씀드렸는데 무시하는 것 같네요. 이혼녀가 막 화를 내는 순간 남편이 제 뒤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며 말했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복도에서 담배 피는 게 버릇이 돼서 깜빡했어요.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필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드릴 게 있어요. 이러면서 냉장고에서 음료수 한 병을 꺼내서 내미는 거예요. 이혼녀가 그걸 받고 돌아간 뒤로 영 찝찝했어요. 남편이 틈만 나면 옆집 아줌마가 이러는 거 있죠? 남편이 언젠가부터 옆집 이혼녀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고했죠. 당신 요즘 옆집 아줌마 얘기 너무 자주 하는 거 알아? 옆집 아줌마랑 많이 친해졌나 봐? 무슨 일 있었어? 누가 보면 옆집 아줌마가 당신 와이프인 줄 알겠어. 남편이 이 말을 듣고 꼬리를 말더니 해명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나 억울해. 앞으로 옆집 아줌마 얘기 안 할게. 이제 됐지? 일단은 그 자리에서 알겠다고 하고 남편이 못 믿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향수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도 전보다 더 많이 사고 운동도 하기 시작했죠. 오죽했으면 오랜만에 만난 동네 엄마들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도희 아빠 퇴근하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머리를 한참 동안 만지고 있더라. 향수 냄새도 나는 게 요즘 따라 이상해. 애 아빠가 왜 이렇게 외모에 신경 쓰나 몰라? 누가 보면 총각인 줄 알겠어. 그런데 민주 엄마가 뭔가 놀란 표정으로 화제를 얼른 돌리더니 이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도희 엄마 옆집 사는 여자 바람 펴서 이혼당한 거 알아? 그 여자 남편이 정말 착한 사람이었는데 옆집 여자가 바람을 여러 번 펴서 이혼당한 거래. 그 집 애들은 남편이 키우고 있다던데? 이 말을 듣는데 놀라서 심장이 덜컹 하더군요. 안 그래도 의심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려고 이혼녀 편을 들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괜한 소문 퍼뜨리지 마. 그 사람이 들으면 어쩌려고? 그리고 그 사람 교회도 매일 혼자 나가더라. 퇴근길에 보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아파트 화단에 버려진 쓰레기도 줍더라니까. 인사할 때마다 웃어주고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 같아. 그러니까 다른 애엄마들도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너무 그러지 말라고 맞장구 쳐줬어요. 전 제발 옆집 이혼녀가 우리 남편과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길 바라며 그런 말을 했던 건데요. 제가 김치를 새로 담근 날 일이 또 터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맛보더니 김치가 맛있다면서 갑자기 옆집 여자 얘기를 꺼냈어요. 옆집에 가져다 줄까? 당신이랑 나이도 비슷한 것 같던데 이참에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제가 우리 집 사람들 먹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옆집까지 챙겨주냐고 대꾸했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식으로 반박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사 왔고 혼자 지내는 것 같으니까 챙겨주자. 동네 사람들이 그러던데 그 사람 이혼해서 혼자래. 불쌍하잖아. 당신이 친하게 지내는 엄마들 모임에도 좀 껴줘. 와이프를 그렇게 챙겨보라고 뭐라 했지만 남편이 제 말은 듣지도 않고 김치를 들고 옆집으로 갔어요. 무슨 이야기하며 주려나 지켜보려고 저도 문 열어놓고 쳐다봤죠. 남편이 이혼녀 집을 두드리니까 이혼녀가 나왔어요. 반찬 주러 왔다고 하니 이혼녀가 너무 감사하다며 저한테 꾸벅 눈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이혼녀는 낯가리는지 어색한 표정으로 자꾸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끝까지 문을 붙잡으며 수작을 걸었어요. 혼자 지낸다면서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저희 집 와이프랑 친하게 지내세요. 집사람이 마당발이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동네 엄마들이랑 전부 다 친하게 지내거든요. 남편은 예쁜 이혼녀가 좋은지 대시시 웃으며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어요. 그렇고 그런 사이라면 이혼녀도 좋다고 같이 웃어줄 줄 알았는데요. 남편이 계속 자기를 안 놔주니까 이혼녀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김치 주신 건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좀 바빠서요. 다음에 같이 식사라도 한 끼예요. 저를 쳐다보면서 말해서 고개를 끄덕여줬죠.
그리고 이혼녀가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길래 제가 예민한 건가 생각했어요. 이혼녀 표정이 정말 귀찮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뒤로 의식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안일을 하다가 싱크대 위에 놓인 김치통을 봤어요. 이혼녀한테 줬던 김치통에 뭔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잡채가 담겨져 있었어요. 남편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김치 잘 먹었다고 잡채 담아서 주던데? 옆집 여자 요리 잘하더라. 먹어봤는데 맛있더라. 언제 왔냐고 물어보니 제가 친정에 갔을 때 왔던 거였어요. 옆집 이혼녀랑 얼마나 있었는지 물어보니 남편이 헛기침을 하면서 말했죠. 뭘 얼마나 있긴 얼마나 있어. 그냥 주고 갔지. 남편이 뭔가 숨기려고 할 때마다 헛기침을 하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제 의심이 한층 더 깊어져 갔어요. 남편이 과연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 추측하고 있었죠. 이혼녀와 친해지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다가가 볼까 고민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이혼녀랑 엘리베이터를 단둘이 타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전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안 보여서 바쁘신가 했어요. 그런데 이혼녀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면서 대충 바빴다고 하는 거예요. 이혼녀를 떠보고 싶어서 저번에 드린 김치는 맛있게 잘 드셨냐고 물어봤어요. 이혼녀가 잘 먹었다며 잡채는 먹어봤냐고 묻더라고요. 잡채 맛있었다, 잘 먹었다고 말했는데 이혼녀가 갑자기 이러는 거 있죠? 남편분이 참 다정하고 착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은 좋겠어요. 그런 남편분도 계시고. 그 뒤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이혼녀가 먼저 내려서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전 그런 이혼녀 뒷모습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죠. 남편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늦게 들어올 때마다 이혼녀랑 같이 들어왔었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남편 구두 소리와 이혼녀 구두 소리, 그리고 우리 집 문이 열리면 이혼녀 집 도어락 소리도 들린 적이 있었어요. 이 뒤로 느낌이 쎄해서 친하게 지내던 동네 엄마이자 친구처럼 지내는 이웃이 생각나더군요. 이 친구 남편도 바람 폈는데 친구가 증거를 모아서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생각보다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남편한테는 말하지 마. 대놓고 의심하면 더 철저하게 숨길 거야. 그 대신 집 천장에 작은 소형 비디오를 몰래 설치해봐. 나도 그걸로 전 남편 바람핀 거 잡았잖아. 남편이 아무리 의심돼도 그래도 될까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남편이 늦게 오는 날이 점점 많아졌거든요.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까지 나게 돼서 친구 말대로 천장에 소형 비디오를 설치해놨어요. 딸을 데리고 친정에 가기도 하고 딸이랑 단둘이 놀러 가기도 하면서 남편이 방심하길 기다렸죠. 며칠 뒤에 비디오를 틀어봤는데 제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더군요. 남편이 이혼녀가 아닌 다른 여자를 불러서 밥을 먹는 것도 모자라 껴안고 놀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민주 엄마였고요. 옆집 이혼녀가 바람을 폈다는 둥 흉을 본 이유도 자기가 바람 피는 걸 안 들키려고 그랬던 거였어요. 남편의 불륜녀가 민주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이상했던 순간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남편이랑 저, 민주 엄마, 민주 아빠랑 넷이서 반주했을 때가 한 번 있었는데요. 넷이서 만난 건 처음이라 정신이 멀쩡할 땐 어색했는데 전부 다 술에 취하면서 스스럼 없어졌죠. 저는 너무 취해서 잠시 엎드려 있었는데 제가 자는 줄 알았나 봐요. 민주 엄마가 남편한테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너희 아빠랑 나 생각보다 이야기 잘 통하네. 남자답게 생겨서 엄청 과묵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웃겨? 이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살짝 들어올려서 민주 엄마를 봤어요. 민주 엄마가 남편 팔을 붙잡거나 두드리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또 벌개진 얼굴로 키득거리면서 이런 말을 해대고 있었고요.
민주 엄마는 우리 마누라랑 다르게 왜 이렇게 웃음이 많아? 술 마셔서 그런가? 남편이 이런 식으로 별말 안 했는데 민주 엄마가 난리를 쳤어요. 술 취한 사람 특유의 큰 목소리 알고 계시죠? 그 목소리로 아, 뭔데? 나 웃은 적 없어. 라고 소리치며 남편 팔을 잡고 막 흔들어댔어요. 일어나서 뭐라 할까, 티를 좀 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민주 아빠가 이랬어요. 이 사람 취했네. 도희 아빠가 별 말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웃기대? 그만 마시고 들어가서 자. 민주 아빠 말을 듣고 민주 엄마가 정신이 든 것 같았죠. 갑자기 자기 얼굴을 만져보더니 너무 뜨겁다며 세수를 하고 오겠대요. 민주 아빠는 민주 엄마가 돌아오기 전에 얼른 정리하고 자리 파하자고 했고요. 민주 아빠가 이러니까 옛날 일이 떠올랐어요. 애들 엄마들끼리 연말에 만나서 술 한잔 한 적 있는데 그날 민주 엄마가 엄청 신나했거든요. 술에 잔뜩 취해서는 애들 키우느라 집에만 있었는데 드디어 해방이라며 방방 뛰던 게 생각나 그러려니 했어요. 저는 민주 엄마가 술에 취하면 사람이 밝아지고 스킨십이 많아지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모든 게 제 착각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전부 다 알게 된 이상 남편의 불륜을 절대 용서해 줄 수 없었어요. 제대로 참교육해 주려고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려다가 말고 갑자기 이렇게 묻더라고요. 뭐야, 당신 출근 안 해? 그 차림으로 회사 갈 건 아니지? 저희 회사 사람들은 전형적인 오피스룩 차림으로 출근해야 했거든요. 잠옷이 아니라 평상복 차림이긴 했지만 회사에서 입을 만한 옷차림이 아니라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콜록거리며 대답했죠. 내가 말 안 했나? 몸이 안 좋아서 연찬했어. 팀원들한테 말해놨으니까 회사 잘 다녀와. 그랬더니 의심도 안 하고 딸내미를 데리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항상 아침에 같이 집을 나서서 어린이집에 딸을 데려다주고 회사로 출근했었거든요. 베란다에서 남편과 딸이 차 타고 가는 모습을 보자마자 시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시길래 긴 말 안 하고 바로 말씀드렸죠. 어머님이랑 아버님께 긴히 보여드릴 게 있는데 지금 저희 집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남편 오기 전에 오셔야 해요. 어머님이 제 의미심장한 말에 깜짝 놀라셨나 봐요. 시계를 보시더니 이리 물으시더라고요. 세상에, 이 시간에 웬일이니?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야? 연차라도 냈어? 사표 낸 건 아니지?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저는 시부모님 두 분 다 직접 오셔야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전화를 끊은 뒤에 바로 오시더라고요. 40여 분 뒤에 초인종 소리가 들리길래 문을 열어드렸어요. 어떠한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모님 앞에 동영상을 틀어드렸죠. 두 분 다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시어머니는 울고 시아버지는 베란다로 나가서 줄담배만 피셨어요. 그 와중에 어머님께서 제 손을 잡고 사정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며느라.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줘라. 한 번은 그럴 수 있잖니. 우리 아들이 한 번 더 그러면 내가 용서 안 할게. 내가 다시 데려가서 인성교육 시킬 테니까 손녀딸 생각해서 한 번만 봐줘. 전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이 옆집 여자한테도 추근덕댔다고 말해버렸어요. 사실 그동안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옆집 여자한테 계속 귀찮게 말도 걸고 남의 여자 손도 덥석덥석 잡더라고요. 옆집 여자한테 말 걸 일만 생기면 저를 밀어내고 먼저 나섰어요. 제가 보고 있는데도 당당하게 친한 척을 했었죠. 그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제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옆집 여자가 냉정하게 쳐내지 않았으면 남편의 상간녀가 둘이 되었을 거라고요. 그 순간 어머님 눈빛이 멍해지더니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제 눈물도 흘리지 않고 차분해진 얼굴로 한참을 생각하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옆집 여자한테도 추파를 던졌다고?
우리 아들이 밥 먹듯이 그런 짓을 했다니. 내가 무슨 짓을 당했는지 알면서. 시어머니는 사실 한 번 이혼한 경험이 있었어요. 전 시부가 바람을 피는 바람에 이혼했는데 한 번이 아니었죠.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처음엔 봐줬는데 전 시부가 또 바람을 핀 거예요. 결국 어머님이 전 시부랑 이혼한 것인데 남편이 실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시부랑 똑같은 짓을 한 거였어요. 남편이 배신했다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니께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핏줄은 못 속인다더니 전 남편이랑 똑같은 짓을 하네. 걔는 지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도 그런다니? 시어머니한테 전해 들어서 전 시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전 시부가 상간녀한테 버림받아서 단칸방에서 외롭게 살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게다가 늘 충동적으로 돈을 쓰면서 살아서 전 시부 씨 중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병까지 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골골대기 시작하니까 시모한테 이런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여보, 당신이 다시 재혼했다는 소식 다 들었어. 당신 몰래 다른 사람 만난 것도 모자라 가정을 버려서 이렇게 벌 받나 봐. 그 꽃뱀 같은 가시네가 도망가 버리고 돈 한 푼 없어서 골골대고 있어. 새 살림 차린 사람한테 이러는 거 정말 미안한데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예전에 나 아프다고 약 다려서 주고 땀 닦아주고 간병해주던 게 생각나서 전화해봤어. 나 당신이 너무 그리워. 어머님이 그 연락을 받고 얼척없어서 바로 전 시부에게 비아냥댔다고 하죠. 어리고 예쁜 여자 좋다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래?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이렇게 불쌍한 척하면 내가 도와줄 줄 알았어? 어림도 없지. 감히 날 뭐라고 생각한 거야? 이 연락처 바로 차단해버릴 테니까 다시는 전화할 생각하지 마. 시어머니가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차단해버린 사실을 우리에게 전부 다 이야기해줬죠. 남편도 이 상황을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비양심적으로 행동해서 시모가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저한테 이혼할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남편이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어도 집안 어르신이잖아요. 어떻게 말씀드릴까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얘기 드렸어요. 사실 더 이상 남편이랑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지금도 틈만 나면 의심되고 남편에게 믿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아이한테도 못할 짓인 것 같아서 이혼하려고요. 제 대답을 듣고 잠시 골똘히 뭔가를 생각해 보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너희들이 지내고 있는 이 집 사실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너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지금 주면 재산 분할을 해야 하지 않겠니? 차라리 이혼한 후에 이 아파트를 주마. 그러면 그놈한테 받을 만큼 받고 네가 정작 줘야 하는 재산은 없을 거야. 시어머니께서 이 뒤에 아파트라도 받고 기분 풀라고 지금 제 심정 이해하고 있다는 말까지 해주셨어요. 어머님께서 생각 외의 말을 해주신 것도 모자라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된 건 줄 알았어요. 남편이 늘 자기 거다 이런 소리를 해대길래 확인도 안 하고 그렇구나 하고 납득했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제 말을 듣고 뭐 그런 놈이 다 있냐고 노발대발 하셨죠. 그놈은 뭔데 결혼한 마누라한테까지 그런 거짓말을 한대? 여자 좋아하고 허세 많은 놈인 줄은 알았는데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다. 얼른 이혼해버려라. 그래야 정신 차릴 거 아니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 자식을 아주 그냥.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지금 당장 남편을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아버님이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거시더니 다짜고짜 소리 지르셨죠. 너 바람 피는 거 다 알았으니 당장 튀어와라. 지금 당장 안 오면 회사고 뭐고 전부 다 뒤집어 엎을 거니까 지금 당장 와야 할 거야.
회사 사람들한테 뭐라 말했는지 몰라도 남편이 이 말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왔나 봐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TV에서 재생되고 있는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싹싹 빌기는커녕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도희 엄마, 도대체 이게 다 뭐야?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줄 알아?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 차라리 이혼하자. 당신은 지금 내가 고소해도 할 말이 없을 거야. 몰래카메라는 불법인 거 몰라? 집에 이런 거 숨겨놓고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나한테 밥 차려주고 웃고 떠든 거야? 남편 말이 맞아요. 평소대로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처럼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고 시덥잖은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척 좀 해봤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런 연기를 했겠어요. 남편은 마누라가 얼마나 분했음 그랬을지 생각도 안 하고 씩씩대며 고함을 질러대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바람을 폈어도 이런 망신을 주는 게 어딨어? 우리 엄마랑 아빠 불러서 이러는 게 어딨냐고.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어. 당신 나한테 이혼 소송하려고 이런 거지? 그럼 나도 고소할게. 도찰한 죄 물어낼 테니까 두고 봐. 남편이 지 분수도 모르고 도를 넘는 발언을 해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남편에게 눈을 부릅뜨고 말했죠. 당신 말 다 했어? 그래, 당신이 그렇게 당당하면 고소해봐. 그런데 이 비디오 방법용으로 설치해놨다고 하면 돼. 우리 집 예전에 도둑 둔 적 있는 거 알지? 경찰까지 불렀어서 기록 다 남았을걸? 내가 당신 머리 꼭대기에 있어. 내가 당신처럼 멍청한 줄 알아? 남편이 제 말을 듣고 반박조차 못하겠는지 꼼짝없이 얼어붙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바람 펴놓고 미쳤냐고 욕을 하셨는데 남편이 이러더군요. 친아버지도 아니면서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일에 손 떼시라고요. 와,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뒷골이 다 땡겼는데 아버님은 오죽하셨을까요? 어머님이 전보다 더 놀란 표정으로 윽박 지르시더라고요. 뭐가 어쩌고 저째? 너 아버지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아이고, 누가 황철순 아들 아니랄까봐. 너 이제 우리 집안 식구 아니다.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황철순이처럼 상간녀한테 버림받고 연락할 생각하지 마라. 시어머니가 펄쩍 뛰면서 손절을 선포하셨는데 남편이 망언을 해댔어요. 저 민주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서 그랬다고요. 그래서 도희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빌 수도 없어요. 엄마 아빠는 이런 제가 미우시겠지만 이해해 주세요. 남편이 호적에서 파겠다는 소리에도 정신을 못 차려서 아버님이 남편 멱살을 잡았거든요. 그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끝까지 이 나이에 사랑에 빠졌다는 타령을 하길래 어머님께서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죠. 시어머니께서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를 하시면서 우는데 남편이 멀뚱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전 그런 남편을 보고 짐 싸서 당장 꺼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염치 없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나 여기서 민주 엄마랑 같이 살 거야. 민주네도 이혼할 거래. 안 그래도 우리 둘이 얼른 정리하고 같이 살자는 말 나왔었거든. 내 돈으로 산 아파트니까 네가 꺼져. 남편이 아파트 얘기를 하면서 자신만만해 하더라고요. 아파트가 유일하게 남은 무기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줬죠. 이 아파트 네 돈으로 샀겠지. 그런데 명의는 네 거 아니잖아. 어머님이 그러는데 어머님 이름으로 올라가 있다고 하던데? 남편 반응을 보니 시어머니께서 해준 말이 사실인가 봐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이 아파트가 어머님 거니까 자기 거나 다름없다는 반박을 해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등신아, 조만간 이 집은 내 거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며 비웃어줬죠. 바로 그때 시어머니께서 옆에 있던 파리채를 휘두르며 고함을 지르셨어요. 그게 왜 네 돈이야? 네 엄마 아빠 돈이지. 쥐꼬리만큼 투자해놓고 네 돈이라고 할 수 있어? 남편이 어머님을 피하면서 뻔뻔하게 악을 질러대더라고요. 아니, 내 말 좀 들어봐요. 도희 엄마가 내가 안으려고 할 때마다 피하고 둘째도 안 가지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내가 바람핀 건 엄연히 당신 탓이지. 엄마는 왜 며느리 편만 드는데요? 남편이 끝까지 뻔뻔하게 굴자 시모가 훌쩍거리면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라, 미안하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다. 아들을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된 것 같아. 이게 다 남편 잘못 만난 탓이지. 바람나서 도망간 남편 보고 얘가 뭘 배웠겠어. 쓰레기 같은 짓만 배웠겠지.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한탄하는데 남편은 걱정도 안 되나 봐요. 저를 자꾸 밀어대면서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복수해줄 생각에 어머님과 아버님을 끌고 나오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어차피 이 집 제 집이 될 테지만 저 인간 말대로 잠깐 나와주게요. 저 사람 저 고소하지도 못하고 고소해봤자 제가 승소해서 돈만 날릴 거예요. 제가 무고죄로 맞고소해버릴 거거든요. 그리고 아버님한테 하는 짓 좀 보세요. 세상에 저렇게 막대먹은 자식이 어딨어요? 어머님께서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하셨으니까 내놓은 자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볼 일 없을 거예요. 혹시 알아요? 전 시아버지처럼 연락 와서 살려달라고 구걸할지. 시부모님이 똑똑한 저한테 딱 달라붙어서는 아들을 매섭게 쳐다보셨어요. 저런 것 필요 없다며 며느리 말만 믿자고 하셨죠. 남편이 분노에 차서 바들바들 떨고 있길래 당당하게 시부모님을 데리고 집을 나가면서 말했어요. 그래, 지금은 당신 집이라고 하니까 나가줄게. 당신이 이혼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준비하고 있어. 나중에 후회한다고 눈물 콧물 질질 짤 준비나 하고 있으라고. 남편 대답은 들어보지도 않고 집을 나서는데 남편이 큰 소리로 절 비웃어댔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나랑 이혼해서 위자료로 먹고 살 생각이나 해. 당신 불쌍해서 주는 거야. 당신 땡전 한 푼 없잖아. 가난한 친정집 둬서 들고 온 재산도 없으면서. 전 생각해놓은 복수가 있기에 남편이 하는 말에 타격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제가 말하는 복수가 도대체 뭐였냐고요? 사실 저는 시부모님께 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미리 머리를 써놨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쓰는 USB와 똑같은 걸 구매해놨거든요. 그리고 그 USB에 남편과 민주 엄마의 불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담아놨어요. 남편 USB랑 똑같은 걸 구입해서 끔찍한 동영상을 담은 다음에 제가 뭐 했냐고요? 아침 일찍 회사로 가서 남편 USB와 바꿔치기 했는데요. 남편이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매일 집에 늦게 오던 게 생각나 꾸며낸 계획이었죠. 제 예상대로 남편이 그걸 들고 회의실로 가더라고요. 회의실에 저를 포함한 팀원들과 거래처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잠시 뒤에 남편의 프로젝트 발표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남편이 제게 그런 꼴을 당하고도 의심도 하지 않고 노트북에 USB를 꽂아 넣더군요. 그리고 USB에 담겨있던 동영상을 틀었어요. 노트북 화면은 물론 커다란 스크린에 남편과 민주 엄마의 모습이 나오자 남편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USB를 잘못 가져왔나 봐요. 그게 아니라 해킹당한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면서 영상을 끄려고 하는데 너무 당황했는지 허둥지둥 되더라고요. 그동안 거래처 사람들과 팀원들이 적나라한 영상 속 모습에 민망해했죠. 팀원들은 남편과 제가 부부인지 알고 있어서 제 눈치를 보며 당황하기도 했고요. 겨우 정신을 차린 남편이 후다닥 화면을 꺼버렸지만 소리는 계속해서 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멍청하게 어버버대는 남편에게 시원하게 한마디 해줬죠. 재밌게 보고 있는데 왜 끄세요? 이번 프로젝트 발표 획기적이네요. 이대로 가면 이혼도 하고 참 좋을 것 같고요. 남편이 회사에서 무슨 짓이냐 잘리고 싶냐고 하길래 제가 맞받아 쳤어요. 내가 아니라 당신이 잘리겠지. 내가 왜 잘려? 바람핀 사람은 당신인데. 내가 왜 이렇게 한 줄 알아? 당신 이쪽 업계에서 아이에 매장시키려고 이런 거야. 나는 당신이랑 다르게 바람도 안 폈고 설사 불똥 튀어도 상관없어. 당신이랑 이혼하면 그만이거든.
일 같은 거 안 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을걸? 남편이 어차피 잘리게 생긴 판에 물욕을 안 가리려나 봐요. 저는 이미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복수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데 남편이 본성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뭣도 없는 게 머리까지 멍청하구나. 위자료 줘봤자 얼마나 된다고 이러는 거야. 어차피 당신이랑 나 재산 분할해야 해서 거기서 거기야. 당신한테 좀 더 주는 것뿐이라고. 중요한 발표 자리에서 일해봤자 자기 손해일 텐데. 남편은 자기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어줬죠. 그래? 과연 거기서 끝날까? 한번 이혼해보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전 그날 바로 대표실에 가서 사표를 내겠다고 했어요. 대표님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쩐지 회의실이 시끄러웠다고 하길래 전부 다 이야기해줬죠. 물론 약간의 거짓말은 보태줬어요. 사실 남편이 바람을 폈거든요. 제가 방법용으로 설치해둔 CCTV에 딱 걸려서 이혼하자고 하길래 소송 준비하고 있었어요. USB에 불륜 장면을 저장해놨는데 남편이 자기 USB랑 헷갈린 것 같아요. 그런데 도리어 저한테 막말을 해대더라고요. 대표님께 정말 죄송해요. 사적인 일로 프로젝트 망치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이 이럴 줄 몰랐어요. 제가 여기서 눈물까지 흘리니까 대표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죠. 대표님은 제가 이 일을 너무 잘하고 실적도 좋아서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바람에 면담이 좀 길어지긴 했어요. 결국 퇴근할 때쯤 사직서를 처리해 주기로 하셔서 그때가 돼서야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곧바로 친정집에 가고 싶었지만 우리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 갔는데 남편과 마주치고 말았어요.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바로 시비를 털어댔죠. 아무리 바람 폈어도 이러고 싶어? 당신이랑 이혼하면 우리 딸 양육비도 보내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고 싶었냐고. 남편이 벌써부터 우리 딸 양육권을 포기하고 양육비 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남편이 이 집에서 짐 싸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전 이미 나가려고 했다면서 남편에게 제대로 말해뒀어요.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내 발로 스스로 나가는 거지 당신한테 쫓겨나가는 게 아니야. 어차피 내 집이 될 건데 당신 잠시만 살게 해줄게. 남편이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길래 비웃어주며 짐도 다 싸들고 우리 딸 데리고 친정으로 넘어왔어요. 그 뒤로 며칠이 흘렀을까요? 저랑 친하게 지냈던 직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회의에 참석했던 팀원들한테 들었다면서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세상에,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만두는 게 어딨어? 사람들이 그러는데 황 팀장 바람 폈다며? 회의 시간에 불륜 동영상도 공개되고 난리 났다고 하던데 사실이야? 이혼할 거라는 소문 쫙 퍼졌어. 지금 거래처 사람들도 알게 돼서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 황 팀장 그만 안 뒀어. 끝까지 프로젝트 마무리하더라. 남편 놈은 어찌나 독한지 자기가 안 잘릴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이 프로젝트가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죽을 둥 살 둥 일을 해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이 마무리되자마자 남편 놈이 잘렸다고 합니다. 제 계획대로 거래처에도 소문이 쫙 퍼져 남편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아진 것 같았어요. 거래처에서 신뢰가 안 간다는 말이 나오자 남편 놈이 해고당했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도 취직이 어려운지 무직 상태라는 말을 전해 들었죠. 게다가 친한 직원이 제게 이런 말까지 해줬어요. 안 그래도 황 팀장 진짜 싫었거든. 내가 자기랑 친한 거 알면서 끝까지 추근덕대더라. 틈만 나면 같이 밥 먹자고 하고 끝나면 뭐 하냐고 물어봤어. 눈치 없는 척 쳐내긴 했는데 끈질기게 그래서 너무 기분 나쁘더라. 네가 오해할까 봐 말 못하고 있었어. 사실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여직원들한테 다 그러고 있었대. 직원이 예전 일을 이야기해주며 이혼 정말 잘했다. 정말 못된 놈이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러면서 복수 잘했다며 자기가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하길래 제가 예고해줬죠.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내조해준 거 생각하면 열받아 죽을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낼 것 같아? 남편이 아직 반성하지도 않았잖아. 현실 파악을 못한 것 같으니까 제대로 참교육해줘야지. 직원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묻길래 일이 전부 다 끝나면 이야기해주겠다고 했어요. 복수가 끝난 후에 얘기해줬더니 사이다를 먹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해줬는지 궁금하시죠? 남편을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준 마지막 이혼 재판 날을 말씀드릴게요. 재판이 끝났는데도 남편에서 전 남편이 된 사람이 끝까지 의기양양하게 있길래 말해줬죠. 당신 해고당하고 아직도 취직 못하고 있다며? 이쪽 업계에 소문 다 나서 아무도 안 불러준다고 하더라? 그런데 난 당신이랑 다르게 취직했는데 어쩌나? 전 남편이 열받아 하며 취직하면 뭐 하냐? 연봉이랑 재산 규모 자체가 다르다며 아파트 얘기를 또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남편에게 진실을 말해줬어요. 당신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 그 아파트 전 시어머니 명의인 건 이미 알고 있었을 테고. 어머님이 이혼한 뒤에 내 명의로 바꿔준다고 하시더라?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거라도 주고 싶대. 이혼 후에 내 명이 되면 재산 분할 안 해도 되는 거 알고 있지? 전 남편이 그게 진짜냐, 엄마가 진짜 그랬냐고 팔짝 뛰길래 전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 시모한테 전 남편의 망언을 쭉 말해주고 전 남편 바꿔준다고 했죠. 저한테 사근사근하게 말하던 전 시모가 전 남편이 받자마자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이 미친 거사. 우리 며느리한테 뭐 어쩌고 저째? 너 같은 놈 호적에서 파버렸으니까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우리 며느리는 이혼했어도 영원히 우리 집안 며느리처럼 대해줄 거지만 나한테 아들은 아예 없었던 것처럼 생각할 테니까 네 알아서 살아. 나 이제 너 물질적으로 전혀 안 도와줄 거다. 전 남편이 그 당시만 해도 노발대발하며 전 시모랑 저한테 성질을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단체로 미쳤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핏줄이 괜히 있는 줄 아세요? 부모가 됐음 당연히 자식 먼저 챙겨야죠.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이러시면 안 돼요. 전 남편은 전 시모가 욱하는 마음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자꾸만 화 푸시라고 달래더니 나중엔 화가 풀리면 연락하라는 말을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핸드폰을 던지듯이 건네주더니 두고 보자면서 이런 말을 해댔어요. 우리 엄마가 원래 다혈질인 건 알고 있지? 화나서 잠시 이러시는 거니까 자만하지 마. 자식이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남한테 아파트를 주겠어? 전 남편이 이러고 절 비웃고 갔는데 전 시어머니께서 진짜로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려준 거예요. 몇 주 뒤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는 몇 번이나 같은 질문을 했어요.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아파트를 줬어? 진짜로 당신 명의로 넘어간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믿을 수 없다고 하길래 전 남편에게 혀를 차주면서 말했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거짓말한 줄 알았어? 당신 바보야? 어머님이 그럴 사람으로 보여? 원래 어머님 거였던 아파트라 당신이랑 재산 분할할 필요도 없이 해주겠다면서 일부러 이혼 후에 주신 거야. 당신같이 멍청한 사람은 생각도 못했겠지. 전 남편이 벙쪄서는 아무 말도 못하길래 저는 누구랑 달리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느라 바쁘다고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 그 아파트에서 우리 딸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전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저도 문을 열어주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초인종 소리가 들렸지만 인터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일단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제 눈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하는 거 있죠? 여보, 혼자가 된 뒤로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더라. 그때 여자한테 홀려서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 미안해, 도희 엄마. 우리 딸 아빠 없이 키울 수 없잖아. 한 번만 더 용서해주고 나 받아주면 안 될까?
당신이 회사에서 폭로한 뒤로 취직도 안 되고 부모님이랑도 연락 끊겼어. 돈 못 벌어오니까 민주 엄마도 도망가 버려서. 전 남편이 구구절절 설명해주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는데요. 전 남편 말을 들어보니 생활비가 없으니 가정주부였던 민주 엄마가 달달 볶았나 봐요. 결국 민주 엄마가 식당 알바를 시작했는데 식당 주인과 눈이 맞았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민주 엄마가 돈 벌고 있다며 연락도 안 되고 늦게 들어왔대요. 결국 민주 엄마가 외박을 하기 시작해서 전 남편이 점점 미쳐버렸다고 하죠. 이때 제 심정을 이해하며 제게 더 미안해졌다는 개소리를 짓거렸어요. 민주 엄마가 바람핀다는 증거는 없고 심증만 있는 와중 민주 엄마가 민주를 데리고 나가버렸다고 하는데요. 저는 전 남편이 다시는 바람 안 피고 저만 보겠다고 하길래 전 남편을 뿌리치며 대꾸해줬어요. 이혼해서 이제 남 됐는데 왜 이래? 이제 와서 착한 척, 반성하는 척해서 뭐하게? 우리 도희가 볼까봐 무섭다. 경찰 부르기 전에 얼른 나가. 전 남편이 넙죽 엎드리며 그때는 자기가 미쳐서 그랬다. 정신 차리겠다고 사정했어요. 그래서 전 남편 이마를 손가락으로 쭉 밀어내며 대답해줬죠. 저기요, 황철문 씨. 아저씨가 파리처럼 싹싹 빌고 간신배처럼 넙죽 절해도 봐줄 생각 없거든요.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면서 불쌍한 척해도 소용없다고요. 그렇게 살 길 찾고 싶으면 민주 엄마 어떻게든 찾아내서 빌붙으세요. 아니, 아저씨가 잘하는 거 하세요. 아무 여자나 꼬셔서 기생하는 거 하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전 남편이 충격을 받았나 봐요. 초라하게 무릎을 꿇은 채로 입을 떡 벌리고 있더군요. 그런 전 남편을 문으로 밀어내고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그 뒤로 전 남편이 가서 더 이상 찾아오지 않길래 혼자서 애 키우며 잘 살고 있어요. 이혼했지만 전시모아도 연락하며 지내고 있고요. 친정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반찬도 주고받으며 가끔씩 초대도 받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전 시부모님께 식사를 대접했는데 전 시어머니께서 이러셨어요. 아유, 우리 며느리는 성격도 똑부러지고 요리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 아들이 하나 더 있었으면 바로 결혼시켰을 텐데. 이런 식으로 저를 참 좋아해 주셨는데요. 제 친구들도 전 시부모님과 계속 만나고 있다고 하니 너무 신기하더군요. 전 시부모님들께서 단지 예뻐해 주셔서 연락하고 지내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전 시부모님과 소통하고 지내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전 시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한 번 바람핀 놈은 계속 핀다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배우자가 바람핀다면 절대 봐주지 말고 바로 이혼하셨으면 좋겠어요. 불륜은 도박장에서 그동안 저축한 돈을 몽땅 날려버리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도박장에서 가진 돈을 몽땅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잖아요. 불륜도 마찬가지예요. 걸린 순간 모든 걸 다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죠. 그러니 유혹이 있더라도 꼭 이겨내셔야 해요. 가정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니까요. 전 남편에게 통쾌한 복수를 했지만 지금도 전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 가정들이 정말 부러워요. 불륜을 택하는 실수를 하는 순간 제 전 남편처럼 되실 테니 반드시 가정을 지킬 생각부터 하시길 바랄게요.